자, 오늘은 거기 134페이지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예요? 요거죠. 자, 토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토지 이동이 뭐예요? 자,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자, 이게 있죠. 소재. 그 다음 뭐예요? 지번. 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원 거죠.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그래서 이번 달 코스에 대해서 토지 이동의 개념에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전체 배운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 있었죠. 자, 신규 등록이 있었고요. 자, 등록 전환. 그 다음 뭘 배웠죠? 분할. 자, 합병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또 뭐 배웠어요? 자, 지목 변경에 대해서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지금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해면성 말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과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명성 말소의 공통점 뭐예요? 바로 토지 이동 사유죠. 오늘은 이제 134페이지 축척 변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일단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럼 축척 변경은 작년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절차 부분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축척 변경 이원회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 134페이지. 축척 변경의 의의부터 한번 봅시다. 자, 축척 변경이란 거기 지적도 줄 한번 걸어봐요. 지적도에. 자, 지적도라는 걸 포인트를 딱 잡아놔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자, 그럼 축척 변경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 지적도를 도면 이러면 어떨까요? 도면. 이러면 X예요. 왜 X예요? 임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써놔요. 임야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만약에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 이거 축척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대에서 서로 갔으니까. 자,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서 이제 다뤄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볼래? 자, 기본서. 자, 135페이지로 가보죠. 자, 축척 변경이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축척 변경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의미예요. 자, 축척 변경과 대상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유추 한번 해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다.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 관계에서 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합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통일화 시켜야죠. 통일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자, 대에서 소에서 대로 가니까 무슨 성이 높아져요? 정밀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통일성과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른쪽 135페이지 가서 자, 축척 변경이 대상과 관련돼서 특히 2번을 봐봐요. 대상과 관련돼서. 자, 기억의 작은 토지 이동으로서 규모가 작아서 줄 쳐놔봐요. 규모가 작아서. 자,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규모를 높여야 돼요? 안 높여야죠? 높여야죠.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하나, 끝에다 하나 딱 써놔요. 이렇게. 자, 정밀성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하나의 지번 부역에 서로 다른 줄 쳐놔요.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보이죠? 그 끝에다가 이렇게 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성. 자, 그러면 이제 디귿과 관련돼서 그 밖에 지적 공부를 관리 동그라미잖아요. 관리. 자, 전국토로 본다면 봐봐요. 지금 매필지는 안 되지만, 사실 축적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이 되면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특히 디귿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축척변경. 자, 축척변경 지적되기 특밀성과 통일성에 의해서만 기할 수 있다. 어때요? X. 관리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특히 디귿에 대해서 별표를 하나 딱 해놓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축척 변경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서 우리 축척 변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사전 절차라고 한번 써봐요. 자, 절차 부분에 대해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사전 절차입니다. 자, 사전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1번 한번 볼까요? 자, 지적소관청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에 토지 소유자 줄 한번 줄여보세요. 토지 소유자. 자, 항상 그래요.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줄 한번 더 꺼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봐요. 자, 소유자 몇 자예요? 세 자, 3. 밑에다 2라고 써놔봐요. 몇 분의 2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그 밑에다 따로 한번 줄 거나요? 축척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하죠? 시도지사 승인을 요합니다. 자, 이건 이제 축척 변경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틀을 잡아 어떤 안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축척 변경의 사자들처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 그러면 소유자 3자, 토지 2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을 얼결을 거쳐서 누구예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 그러면 28회 때 우리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토지 소유자 가로, 시도지사 가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다음 중 축척 변경 절차를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아래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것도 그냥 3분의 2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앞에 토지 소유자 숫자 3분의 2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을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하죠? 시도지사 승인. 자, 여기가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전주에 이제 정리를 했죠. 이게 이제 별표가 5개거든. 자, 우리 한 번에 어떤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자, 봐봐요. 자, 지적 공백 반출이 있었고요. 자, 지번 변경이 있었죠. 그 다음 뭐예요? 자, 축척 변경이 있었죠. 읽어봐요. 반지축.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자, 3가지 사유가 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축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거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반이 뭐예요? 반출,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 A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 사전 절차 관련돼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하죠? 시도지사 승인. 특히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36페이지 2번에 가봐요. 무슨 공고가 있죠? 여러분 이제 사후 절차가 전개돼요. 그러면 이번에 무슨 공고가 있어요? 시행공고, 공고 동그라미 잡아요. 공고 몇 자예요? 2자죠. 그래서 20일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문에 우리가 연결할 때 전부 해결이 돼요. 자, 3번에 가봅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래서 경계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경계점 몇 자예요?
세자죠. 그래서 며칠 30일. 나중에 그렇게 다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재개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 전날로부터 며칠 30일. 요게 그래서 우리 28회 때 출제됐고요.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이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놔야 되느냐? 바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쭉 한번 넘겨봐요. 자, 140페이지로 가봐요. 자, 140페이지 4번 축적 변경 위원회. 어차피 암기사니까 우리가 절차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축적 변경 위원회는 요 옆에다 위원회 옆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펼쳐봐요. 첫 번째 뭐예요? 자, 심의 얼결 기간이다. 자, 축적 변경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비상설 기간이다. 자, 우리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약간 우리 29회 때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됐지만 올해는 위원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축적 변경은 첫 번째 심의 얼결 기간이며 비상설 기간이라는 것 두 개. 그러면 봐봐요. 자, 축적 변경 위원회 임기는 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비상설 기간이니까. 자, 그럼 한번 첫 줄 140페이지 첫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깔아봐요. 무슨 기간이죠? 심의 얼결. 자,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얼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의 축적 변경의 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심의 얼결 줄 한번 쳐놓고요. 자, 오른쪽 구성으로 가봐요. 1번의 축적 변경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줄 한번 쳐놔봐요. 141페이지. 자,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5명, 10명 이하 이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죠. 그럼 분수는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 뒤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 2분의 1 이상 이렇게 외워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17회과 관련돼서 우리가 2.5점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2분의 1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이제 2분의 1은 우리가 법률에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래서 위원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두면 됩니다. 봐봐요. 몇 명 이상이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럼 몇 분의 5이죠? 10분의 5. 몇 분의 1이다? 2분의 1.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바로 2번의 위원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축적 변경은 상설이에 비상설이에 비상설 기간이죠.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하죠? 거기에다 줄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가 출제된다면 특히 심의 얼결 사항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어때요?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겠죠. 그러면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봐요. 가로 열고. 자, 축이라고 한번 써봐요. 축적 변경인의 축을 한번 따서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다 외워요. 그러면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얼결 사항은 취업. 그러면 축적 청산금에 관한 사항,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청산금에 관한 사항, 주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눈독 들여놓으면 돼요. 자, 1번에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번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3번에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러면 주로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는 주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 특히 1번에 대해서 봐봐요. 축적 변경 시행에도 행감한다. 하잖아요. 시행. 자, 시행을 이렇게 건치면 어떨까요? 선 어떨까요? X일까요? Y일까요? 봐봐요. 또 이게 까먹었잖아요. 자, 우리 아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지축, 그죠? 승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승인, 그죠? 야, 시행을 승인으로 건지만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축척 변경 승인으로 나와 있는지 시행으로 나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축척 변경 심의 의결사항이다. 비상설 기한이며 5명 이상 10명이어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이 2분의 1.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의미를 잡아 두시고 자, 4번의 회의와 관련돼서 한번 보죠. 특히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 뭐가 나왔죠? 의결. 자,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동그라미.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걸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의결 정족수라고 그래요. 의결 정족수. 자, 의결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3번에 한번 가보죠. 자, 위원장은 축척 변경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창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동그라미 쳐놔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 동그라미 쳐놔봐요. 서면. 자,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이름은 틀려요. 자, 우리가 27회 때 잘 봐봐요. 5일을 7일로 건쳐놔서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봐요. 5일이 중요한지 7일이 중요한지 그거는 뭐 이렇게 할 바가 아니지만 5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며칠? 5일. 그래서 7일로 건쳐서 더러워 죽겠어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뭐가요? 암기가 안 되면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암기만 되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그냥 12문제 중에서 적어도 11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절차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는 위원회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별 수 없어요. 이 파트 이유는 계속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4번에 등록사항 증정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칸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한번 보고 써봐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암기하기도 한껏 쓰고 그래서 등록사항 증정 이렇게 해서 일단은 써놓고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자, 써봤어요? 자, 이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우리 봐봐요. 자, 등록사항 정정 크게 뭐예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있다. 크게 두 가지 정정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걸 자꾸 외워놓습니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외워놓고 봐봐요. 응용을 못하는 겁니다.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 아까는 아주 잘하니까. 자, 자기가 이렇게 외웠어요. 등록사항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잘 생각해봐요. 등록사항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 옵니다. 자, 봐봐요. 자, 등록사항 정정은 뭐예요? 사실적 측면도 정정할 수 있고 권리적 측면도 정정할 수 있죠. 그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 사유에는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권리와 사실적 측면이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 무슨 신청이 있어요? 소유자 신청. 근데 선생님, 소유자 신청 권리적 측면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그럼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야 돼요. 책을 읽을 때. 그럼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갑. 여기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갑과 을. 자, 이렇게 이제 경계 면적이 변동됐어요.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동됐으면 경계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잘 생각해봐요. 경계 면적은 뭐예요? 사실적 측면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 그러면 왜 직권으로 안 됩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요? 있죠. 이해관계는 누굽니까? 을이죠. 을. 이때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뭐가 면적이 있을 때? 경계 면적.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할까요? 을이죠. 을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그럼 을의 승낙서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결서를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봐요. 승낙서와 판결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봐봐요.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으니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거야. 자, 성과도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13회 때 한번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를 했어요.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 이게 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경계 면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왜 지적소관청이 못 해주느냐?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서 또는 이 을의 판결서, 갑은 의혹에 대한 경계 확정 판결서를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전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정정이죠? 자, 직권정정. 조금 한번 읽어봐요. 누구죠? 직권. 직권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통상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10개 사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 옆에다 놔서나요. 통상.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10개를 따라 안 외우려면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두세요. 지적소관청이 원칙적으로 잘못한 경우, 이때는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미등기, 공통점. 권리적 측면이죠. 자,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는 등기서에 발행한 것들이 있어요. 등기 필정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다음에 등기 필정보. 그래서 등등등등. 그러면 감각만 익혀 놓으세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고 왜 직권이 가능할까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열람할 수 있거든. 그럼 지적소관청 뭐예요? 직권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과 직권이 모조리 가능하고요.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뭐가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맞죠? 신청. 직권은 안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읽어봐요.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 신. 여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미가신. 자, 그러면 미하면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딱 기본서를 읽어 나가야 돼. 그러면 이 등록사항 증정과 관련돼서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냥 한번 봐봐요. 142페이지. 자, 142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소유자 신청형 사항과 신청형 등록사항 증정이 있네. 자, 거기 맨 밑에 한번 보죠. 2번을 한번 봐봐요. 자, 소유자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럼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는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자, 누가 발견했어요? 지금 주어가 뭐예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누가 돼?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특히 거기 니은을 봐봐요. 니은. 경계면적 줄 서놔봐요. 경계면적. 자, 경계면적의 변동을 가져올 때 등록사항 증정 청량성가도 이것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갑하고 을이 있죠. 갑과 을. 그래서 이렇게 경계 면적이 바뀌었을 때 경계 면적 바뀌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청량성과도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량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등록사항 증정 청량성과도라는 거야. 자, 3번을 한번 가볼까요? 등록사항 증정으로서 인접토지 경계에다 흰광펜 딱 꺼놔요. 경계. 자, 경계에 대해서는 자,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자, 봐봐요. 자, 일단 기억을 한번 보죠. 142페이지. 정정으로 인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 승낙서 줄 서놔봐요. 자, 1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승낙서 142페이지입니다. 인접토지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봐봐요. 자, 경계 변동이 있다. 그러면 뭐 읽어봐요. 승낙서 판결서죠.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청량의 결과물이 뭡니까?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43페이지 한번 가봐요. 맨 밑에 직권 등록사항 그걸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143페이지 거기 2번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자,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기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다 외우든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가지를 펼쳐서 첫 번째.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두 번째. 자,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돼. 이해관계는 X.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0개가. 자, 직권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통지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직권 증정과 관련돼서
이제 뭐 10개를 외우기 전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요. 세 번째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사유화 돼 있어요. 10개가. 자, 그래서 이제 직권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통지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10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직권 정정은 뭐예요? 다 못 외우겠다면 요 10개 가지고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 봅시다. 이제 적어놨으면. 자, 144페이지. 자, 직권 정정 사유가 있는데 봐봐요. 자, 요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래요? 9개죠. 그러면 하나 더 적어야 됩니다. 10개 사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지었다면 뭐죠? 치읓이죠. 하나 적어봐요. 그 밑에다가. 자, 등록전환에서 하나가 있어요.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에서 허용범위 초과. 허용범위 초과하는 경우는 무슨 정정이냐?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등록전환에 있어서 우리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전주에 우리가 배웠죠. 허용범위 이내. 그러면 뭐예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합해서 몇 개냐? 1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점검 한번 해보자고. 자, 기억가 봐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언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쳐놔봐요. 결의서. 자,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안 외우려면 이렇게 해요. 봐봐요. 결의서라는 것은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했잖아. 그럼 지가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돼. 근데 특히 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토지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많이 쳐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니은을 한번 잡아봐요. 니은. 자, 어디가 포인트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면적의 증감 없이 줄 서놔봐요. 면적의 증감 없이 뭐만 정정이 됐대요? 이치 동그라미. 면적의 증감 없이 이치만 정정됐다면 여기 요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요 5개 사유 중에. 요 하나, 둘, 셋, 넷, 4개 사유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자,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만약에 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여기 봐봐요. 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무슨 신청으로 빠져요? 소유자 신청으로 빠지게 되겠죠. 자, 디귿과 관련돼서 거기 디귿 한번 그러면 디귿을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일단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귿과 관련돼서는.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면적 환산이 잘못 동그라미잖아요. 잘못.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척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척한법이 뭐예요? 한평이죠. 한평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한평은 얼마죠? 3.3이죠. 근데 지적공무원이 잘못 알아서 한평을 2.3제곱미터로 계산해서 그럼 100평을 얼마예요? 100평을 지적소관청이 3.3으로 해야 되는데 2.3으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평을 계산해라 그랬더니 지적공무원이 230제곱미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죠? 지적소관청이 잘못 환산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특히 미음이 중요해요. 미음. 자, 미음과 관련돼서 별표 새겨 놓으세요. 자, 토지 하필 제한이 위반된 등기 신청 가까이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거기에 관련돼서 뭐예요? 특히 미음과 관련돼서는 다만 써놓으세요. 자, 그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에요. 추가가 안 됐네요. 가로 열고 끝에다 다만.
자,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 요게 추가가 돼야 돼요. 요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한번 봐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가겠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 10개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 봐봐요. 원칙적으로 다 누가 잘못한 거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집권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특히 미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집권정정 사유 몇 개? 10개. 앞으로 이제 10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고 특히 기억 조심해 놓을까요? 그동안 기억이 제일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제 예상되는 게 미음 쪽에다 하살표를 좀 해놓으세요. 미음 쪽에다 이제 평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집권 정정과 관련돼서 몇 개? 누가 잘못한 경우다?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며 법정 사유화돼야 된다는 거. 법정 사유 몇 개? 10개. 그래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등록 전환에 있어서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오른쪽 4번을 한번 갑니다. 자, 145페이지 소유자 정정이 나와 있네. 자, 소유자 정정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뭐가 있죠? 읽어봐요. 무슨 토지? 등기된 토지. 뭐가 있어요? 미등기된 토지가 있네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강만 잡아놔요. 등. 자,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거기 체크 플러스에 한번 가봐요. 정리 잘 해놨네. 등기된 토지, 신청. 그래서 직권 신청 가능하고요. 서류와 관련돼서 등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우리 과거에 25회 때 한번 문제 한번 볼래요? 다음 중 소유자 신청으로서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1번 등기 필정보 2번 등기 완료 통지서 3번 등기사항 증명서 5번 4번 등기 전산 정보 자료 5번 가족관계 증명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뻔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간만 잡아놔요. 뭐도 가능해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미등기 토지와 관련돼서는 요건 봐봐요. 자, 가족관계 증명서야. 그럼 결론대로 신청. 요거는 직권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자 체크 플러스와 관련돼서 미등기 토지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미등기 토지 밑에다가 한번 써요. 이렇게 아까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아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주민등록 등본은 과거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오라는 거예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잡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자 봐봐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소유자 신청. 그 다음에 봐봐요. 직권 정정. 권리적 측면은 여기 읽어봐요. 신청, 직권, 신청이죠. 그러면 자 봐봐요. 어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거기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사실적 측면은 신청,
직권, 권리적 측면에 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 신청, 직권 신청이죠. 그럼 다시 한번 자 힌트는 줬죠. 그럼 등록상 증정은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 OX 맞죠?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등록상 증정은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죠. 그러면 등록상 증정은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해요. 등록상 증정은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별표 5개야. 아주 거기. 그래서 우리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전주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등록상 증정에서 대의 신청은 뭐 된다? 제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상 증정 신청에 대해서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름은 틀립니다. 그러면 대의 신청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전주에 우리가 봐봐요. 대의 신청은 누가 신청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잖아. 근데 등록상 증정은 누가 신청하는 거죠? 소유자 신청.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등록상 증정은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전부 이렇게 암기를 시킵니다. 나중에 다음 달에는 요거 한자만 쓴다고. 자, 그럼 나중에 이렇게 정도 자기가 읽을 줄은 알아야 돼. 등록상 증정 신청은 사실적 측면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 자, 사실적 측면의 증정으로서 소유자 신청, 직권 증정,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상 증정, 증량성과도. 자, 직권 증정이 몇 개죠? 10개.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와 비등기된 토지가 있다. 등등등등 신청과 직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아까 미가신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이번 달 고수에는 그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146페이지로 갑니다. 자 146페이지 6번 뭐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 거기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자, 거기 위에다 다시 이렇게 이치를 파악하고 한번 가죠.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A외 도시개발사 대의 신청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세트를 구비해 놔야 됩니다.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누가 신청하느냐?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어때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업자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신청하느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이게 대의 신청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 경향 분석해 보면 요거는 뭐예요? 별표 올해 하나가 되고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5개가 돼요. 5개가 됩니다.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하나 잡아줄 거는 아까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었죠?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이걸 한번 잡아놓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정도는 해봐야 돼요. 이렇게. 토지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신청에서 못한다. 제외. 그러면 요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은. 자, 봐봐요. 원칙은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 그럼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럼 소유자가 알도록 이렇게 써놔요. 바로 통지라는 거야. 그렇죠. 통지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28회 때 담정 통지 사유가 아닌 것 긴가할 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르거든. 그럼 소유자가 알도록 뭐 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 요 파트에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자, 그러면 의 부분을 봐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 사업에서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사업의 시행자. 거기가 바로 포인트야.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러면 들려요.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자, 누가 지적소관청 출처나봐요. 지적소관청. 자, 26회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저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걸 활용해 먹어야 돼요. 맨날 외워놓고 우리가 이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네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싹 갈아엎어요. 뭘 결정해야죠?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죠. 누가 돼?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우리가 26회 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한테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것. 이름 틀린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다시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거는 뭘 우리가 기둥을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딱 보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점검해 보죠. 자, 여기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5자죠. 그러면 저기 4번에 가서 동그라미 4번에 그걸 조심해야 돼. 별표 하나 넣으세요. 밑에 4번. 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5일. 조심해야 돼요. 15일을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거야. 15일.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놔요. 사업 시행자 몇 자죠? 5자. 그래서 며칠이다? 15일이라는 거야. 자, 동그라미 5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확인해 주죠.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 지역에서 한지 줄잖아 봐요. 한지. 자, 우리 공법 최기락 교수님한테 배우고 또 그러죠. 한지가 뭐예요? 자, 그러면 써놔요. 자,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을 한지라고 그래. 자, 한지란 그러면 뭐예요?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 자, 그러면 5번은 선생님 5번은 왜 중요합니까? 그럼 봐봐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 줄쳐놔봐요.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요걸 한 5번을 한번 읽어봐요, 속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에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왜 이 지문이 중요한가?
자, 요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5번, 야간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응용력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쭤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죠. 이유는? 그렇죠.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언로서 사업 완료 신고로서로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빠지니까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잡아두시고 6번입니다. 자, 주택발굴 또는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출사나 봐요. 파산. 자, 파산이 됐으면 일단은 파산이 됐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대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타를 써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누가 입주 예정자 조심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만약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시행자 신청하더라도 봐봐요.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하더라도 재무구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나중에 틈탱이 쓸 수 있어. 거기 봐봐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뭐가 나와 있죠? 입주 예정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주 출제되고요. 파산 그럼 대타기용 누가 주택을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뭐가 된다? 입주 예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또 보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이 토지이동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가 완료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토지이동 시기. 자, 거기 착공이 준공이에요. 준공이죠. 거기에다 현관 펜다가나요. 그러면 이렇게 출제된다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토지 행질 변경 공사가 착공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어때? X. 뭐든지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냐? 공사가 완료돼야 돼. 그래서 착공이 아니라 뭐예요? 준공이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지역과 관련돼서 봐봐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잡아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누구한테 신청하죠?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사업 시행자 며칠이죠? 15일.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이름은 틀려요.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적소관청. 파산합니다. 대타 기용이 필요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시공을 보장한 자, 입주 예정자. 그럼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지금 확인한 것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두면 올해 도시개발 사업 지역과 관련돼서는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번 달 첫 코스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두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토지이동 신청권자랑 원칙 누가 신청한다?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대신청이란 전체에 우리가 배운 거.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모든 토지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47페이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한번 가지를 좀 펼쳐서 적어봐요. 자, 지적 정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예요? 사실. 사실관계는 누가 힘서죠? 지적서 관장. 뭘 중심으로요? 대장을 중심으로. 자, 대장을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돼서 이제 등기부.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렇게 화살표 놓으세요. 이게 이제 이미 배웠던 등기 촉탁 사유가 되는 거예요. 등기 촉탁. 자, 이번엔 권리관계 정리입니다.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등기소. 등기소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시켜 나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이걸 등기필 통지라고 그래.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요거는 한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지적제도, 등기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제도와 등기 필통지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자, 지목 변경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빠지네요. 사실관계 정리, 누가 지적소 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요. 그게 무슨 촉탁이? 등기 촉탁. 그러면 지목 변경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이? 사실관계 변동이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분할. 자, 분할은 어때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몇 필지? 이렇게 한 필지죠. 이렇게 두 필지는 분할이죠. 뭐가 바뀌었어요? 면적, 경계, 좌표,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분할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자, 이번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자, 소유자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소유자 변경은 뭐예요? 권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 변경 밑으로 빠져야 되겠죠.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촉탁이? 등기 필통지제도. 자, 그러면 이제 28회 때 2.5점짜리 한번 볼까요? 무슨 등록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어때요?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예요?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8회 때 다음 중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요 의미를 우리가 항상 요 관계를 따져야 돼요. 봐봐요. 앞에 A가 나왔으면 A-A2-가 나와야 돼. 만약에 B가 나왔다. 그럼 B-B2-가 나오는 요 관계를 설정해 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토탈 200문제거든. 200문제. 그러면 1차, 2차 합쳐서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120문제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시험 장관 못 맞추느냐? 마음이 급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만약에 뭐 이게 봐봐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손자가 있겠죠. 그러면 A에서 B-로 빠지면 이건 틀리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자, 이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봐봐요.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 권리의 사실이죠.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죠. 그럼 사실과 권리는 일치하지 않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계획서에 작성한다. 어때? X죠.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을 잡으라고요. 지금 뭡니까? 우리 끼껏해봐야 우리 이제 3주밖에 안 배웠다고. 뭐 우리 한 분은 뭐 우리 첫 주부터 계속 들은 사람도 있고 뭐 첫째 주, 지난 주부터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 감이라는 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느냐. 이게 뭐 우리가 뭐 한 번 들어서 감을 잡는다 그런다면 누구나 다 잘하겠죠. 근데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감. 그러니까 요 1월 달, 2월 달에는 이걸 감을 잡아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죠. 왜 X일까요? 준이라는 것은 너라는 뜻이거든. 결론적으로 너라는 거예요. 봐봐요. 너라는 건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너라는 뜻이야. 너라는 뜻. 자,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준점이. 점이해야 안 해? 점유하지 않는 것. 이게 준점이야. 그러면 봐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세상권을 행사하는 게 준점이라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할까요? 안 할까요?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거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집은 은행이 점유합니까? 본인이 점유합니까? 은행이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준점유의 대상이거든. 그러면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게 1억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거야.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요 야간반은 지금 왜 어렵느냐? 우리 11월 달, 12월 달을 건너뛰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11월 달, 12월 달 두 달을 그냥 널뛰기로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강의를 1월 달 두 달을 그냥 앞서서 통째로 설명하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11월 달에 뭐 강의하는 게 요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자, 지적정리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에 있다. 사실관계가 뭐고 권리관계가 뭔지를 따져놓으라는 거.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면 이쪽으로 누가 등기관, 등기소, 뭐의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된다. 요 관계를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더 적어놓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감을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지적성환 정원하고 등기소, 등기관의 공통점은 뭘까 될까요? 뭐가 될까요?잖아요. 바로 직권이에요. 직권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얘가 정리하면 직권 정리, 얘가 등기하면 직권 등기가 돼. 직권 등기.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는 뭘까요?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 이해관계냐.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못 해주거든. 그러면 직권하고 친한 단어는 뭘까요? 그럼 여기에다 통지라고 써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지금 이런 관계를 형성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적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봐봐요. 지적 정리가 나왔다. 머릿속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성환 정의.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된다. 무슨 척탁이? 등기 척탁이 되죠.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필통지야. 그러면 지적성환청과 등기소 등기관의 공통점은 뭐예요? 직권이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안 돼요. 원칙상. 근데 등기법에 하나 예가 있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직권에 대해서는 뭐가 탄생되죠? 통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요거 봐요. 통지 대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촉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항상 우리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읽어 나갈 때 감각을 잡아놔요. 읽어봐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읽어봐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사실이야. 밑바탕이야. 그럼 봐봐요. 사실관계 정리해서 지적성환증이 이쪽으로 빠지면 틀린 지문이 돼버리거든.
재능 지문이래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서 관청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건치는 게 아니라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봐봐요. 권리관계 정리 이렇게 나오면 X가 돼. 권리관계는 얘가 힘쓰는 게 아니라 누가 힘쓴다? 등기소, 등기관이 힘쓴다는 걸 조심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아마 앞으로 자기가 읽을 때 봐봐요. 자, 여기 있는 관계가 뭐예요? 등기부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아마 우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